네,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김종대의 레이더 이어갑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때 그 음. 밥상에 뭐 제3지대 전격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직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고향집에서도 이번에 뭐 저도 뭐 설 연휴에 정치 얘기 빼놓지 않고 했거든요. 네. 의원님네 그 연휴 밥상에서는 제3지대 관련해서 뭐 어떻게들 평가하시던가요? 글쎄 뭐 저는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해서 고향에 이제 안 갑니다. 네, 네. 갈 집이 없어요. 그런데 전화들 쭉 돌려보면은 어, 일단 중원의 정치, 그 충청권이 이제 굉장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그래서 그 지금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번엔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 모르겠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지금 저는 청주 쪽인데 대전도 예. 비슷한 분위기라는 얘기가 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박빙인데 공천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이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 보면은 이번 선거가 굉장히 격전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대부분 정치가 전국 평균하고 이 충청도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게 뭐 심지어 한 자릿수까지 전국 평균이 딱 충청도 편이니까. 그러니까 리트머스지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를 보면 전국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중심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정말 모르겠다. 또 충청도 사람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느려 터진 거. 빨리 결정 안 하는 거. 예, 예.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난해하는 이게 고차방정식이더라고, 거기 그 동네는요. 그러니까 뭐 음식 같은 게 좀 늦게 나와도 뭐 돼지 잡으러 갔나 봐요. 뭐 이렇게 하신다고. 예. 그렇죠.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뭐 이런 거예요. 예. 개혁신당이요. 당명을 이제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하면서 근데 마치 모양새가 개혁신당으로 이름을 잡으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흡수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당명을 보고서 이낙연 대표가 크게 접고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글쎄 이게 참 뜻밖입니다. 이러면 당명 옥새 다 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우는 한다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는 하지만 예. 아니 이렇게 그 현역 의원도 다 민주당 쪽 사람인데 예. 심지어 양양자 의원도 민주당 쪽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4명 전원이 그 민주당 출신 의원이고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게 밀릴 그 상황이 아닌데 예. 왜 저런 모양이 됐을까 이런 부분인데 한 가지 좀 이해가 가는 논리적인 대목이 있다면은 2030 청년표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누가 더 있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아마 그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다 돌려봤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 소구력이 강하다, 중도층에 이제 그 어필하는 강도가 세다 이런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는데, 근데 선거란 게 말입니다. 예. 선거 막상 전국 지표로 보면은 뭐 2030이 어떻고 뭐 중도층이 어떻고 그러는데 지역구에 가보세요. 그럼 한 지역구는 수직적인 공간이지 수평적으로 이렇게 계층 뭐 성별 따지는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국적으로 가지 내 지지층은 전국에 퍼져 있는 거지 한 지역구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건 지역 감정이라든가 지역의 문화, 연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쪽의 어떤 토박이들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고 지역은 지역 선거가 있는 건데 이런 게 지역 선거에서 얼마나 통할까? 만약에 비례를 결정하는 데서라면야 예. 중도층 2030이 맞지만 당장 지역에서 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것이 현실에 막상 들어가서 지역 선거하는 필드의 전투원들 입장에서는 그건 공중전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조금 모양은 일단 접고 들어갔다. 여기에는 이낙연 대표의 호남에서의 약진이 돌풍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또 한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어떤 사정인가요? 그러니까 호남이 이제 전략 투표를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낙연 대표를 차기 대선 주자로 보느냐는 거죠. 아. 그러면은 거기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 결정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데인데 예. 지금은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뭉쳐서 윤석열 정부는 심판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차기 대선 주자로 뭐 지금부터 이낙연 하면서 우리가 말을 갈아탈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런 전략의 시점이 아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전라남도 지사까지 지냈고 또 국회의원도 거기서 했는데
약해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쪽이 주도권을 가져간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에서조차도 이낙연보다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라는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습니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 제3지대 빅텐트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로 총선 구도에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전망이 좀 다른 것 같이 느껴져요. 예, 그런데 그 설 연휴 직전에 생각보다 이 제3지대 정당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네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당명만 갖고 여론조사를 하니까 유권자들이 몰라요. 아직 모르죠. 뭐 개혁신당이 뭔지, 새로운 미래가 뭔지, 새로운 선택이 뭔지. 너무 많아요. 또 많아가지고 개혁하고 저도 새로운 헷갈려. 너무 많아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뭐 거의 정의당 수준의 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또 이낙연 이렇게 이름을 넣으면 또 지지율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는 선거법상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보니까 왠지 이게 빅텐트 같이 통합적으로 단일한 이미지가 아니면 아예 먹혀들지 않는다. 이런 불안감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가다가 선거 앞두고 통합해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일찌감치 설 연휴 앞두고 저렇게 하는 거는 인지도 효과, 또 통합에 대한 어떤 컨벤션 효과라는 걸 빨리 누리지 않으면은 예. 지리멸렬해서 나중에 당면 갖고 헤매다 선거 끝난다. 뭐 이렇게 본 거 아니냐. 너무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 지난번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거하고 비교하면 또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제3지대가 낮게 나온다. 이런 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결국에는 영호남에서 어느 정도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출마할 네. 것처럼 지금 시사를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출마. 이 두 가지가 성사가 된다면 바람이 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낮다고 봅니다. 아, 낮다고 보세요? 예, 지금까지도 대구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구냐 또는 서울 쪽에 예. 한때는 그 은평구에 출마도 했었지 않습니까? 노원구도 뭐 얘기되는 것 같고 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은 대구 쪽에서 뭔가 그 김광석 거리에서 막 연설할 때처럼 작년 일이죠. 그리고 막 시민들이 몰려와서 사진 찍고 청년들이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이때 분위기라면은 아마 지금쯤이면 대구에서 붐이 일었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서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에 밀리는 것 같고, 예.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없는 어떤 힘이라도 합쳐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영호남에서 각계 그 양갈래로 찢어져서 예. 이렇게 각자 영호남 구축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리고 구체화된 어떤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 아, 그렇군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수도권으로 몰려오는 게 힘을 모으는 데는 나을 것 같아요. 이 복잡한 셈법이 또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뭐 다음 주까지 6명 내지 7명의 의원, 그러니까 6, 7석의 의원이 더 합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뭐 벌써 몇 번째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지 뭐 항상 예. 기호 3번은 우리 거다. 이 얘기 들은 지 꽤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기호 3번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녹색정의당 6석을 이겨야 된다. 이겨야 3번을 가져간다 하기 때문에. 네. 근데 구체적으로 워딩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주 6, 7석. 이거는 뭔가 교섭 중인 의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것도 블러핑 아닌가 네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다음 주면 이제 공천 막바지입니다. 지금도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원래 선거 일정 비하면은. 예. 뭐 특검 요인도 있을 거고 이런 면에서는 좀 공천을 빨리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각 당이 특히 국민의힘은 공천 리스크 관리가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다음 주에 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정치 일정도 없고 이제 공관이 막 가동되는 때인데 근데 미리 알고서 나온다? 그런 것들이 참 직관적으로 우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 다음 주 왜 생뚱맞게 다음 주냐? 그래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초기에 컷오프되는 멤버들을 노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미심장한 느낌은 있는데 결국에 그걸 것 같아요. 컷오프죠. 예. 예, 그 느낌은 있는데 야 그런다고 바로 1위로 기다렸다는 듯이 온다? 그러면 그 오는 분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막판까지 공천에 레이더를 돌려서 그 유불리 계산했다가 예. 뭔가 좀 확실한 게 잡힐 때 오겠다 이 얘기인데 아니, 뭔 정치를 이렇게 들어서 이게 제3지대 그 가치에 맞는 행태들인가 이게. 그걸 또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 것인가. 차라리 김용남 전 의원처럼 예. 당당하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가 아니라 참칭 보수다. 이러면서 내 갈 길 가겠다. 이래 얼마나 좋아 보여요. 요즘 용감하잖아요. 엄청 바쁘십니다. 찾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좀 나와줘야지. 6, 7명이 이제 레이더 다 돌려보고 결과 다 본 다음에 나오면은 그 국민들한테 그거 어필이 될까요? 겨우 기호 3번이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제3정치라기보다는 기존 양당 정치에 더 가까운 행태다. 그렇게 보면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양당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3당 기득권 정치와 싸워야 될 상황이 3당 되네요. 기득권 정치와 이게 싸워야 양당이 한다. 아니라 3당 기득권 정치. 뭐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뭐 삼국지 합니까? 이게 삼국지 쓰려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